방출됐던 제주산 압축 쓰레기가 되돌아왔지만 제주시는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쓰레기 많토는 군산항에 보관 중입니다. 4.3 71주년을 앞두고 도민들이 기증한 동백나무를 4.3 평화공원으로 옮겨 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돼 조합원들의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반송 조치된 제주산 압축 쓰레기가 2달 동안이나 공해상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는 이 쓰레기가 평택항에 입항한 뒤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압축 쓰레기 2,700톤이 제주항에서 필리핀 세부로 보내졌다 반송 조치된 것은 2017년 3월. 해당 선박에 대한 평택 세관의 입항 거부로 쓰레기는 공해상에 머물다 2달이 지난 5월에야 하역됐습니다. 제주시는 이때야 도내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해외로 반출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이 해당 업체는 반송된 쓰레기 일부만을 국내에서 처리한 뒤 다시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수출했습니다. 재활용 업체 아닙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자체 처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버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업체가 2016년 제주시 봉계 매립장 위탁 운영 업체로부터 압축 쓰레기 처리 업체로 선정돼 도외로 반출한 쓰레기는 12,000톤. 이 가운데 필리핀에서 반송 조치된 쓰레기를 포함해 9,200여 톤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채 군산항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와 봉계 매립장 위탁 운영 업체는 쓰레기 처리 비용 14억 원을 이미 지불했다며 해당 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나 이제 우리가 관리 감독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제주시는 앞으로 압축 쓰레기 처리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운반과 처리 과정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도 책임은 위탁업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 성장 위주의 길로 갈지 공존의 길로 갈지 보다 적극적인 도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의 환경 가치를 위해 제2공항을 비롯한 어떠한 개발 사업도 과감히 유보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5조 4천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잎이 시들기 전에 떨어지는 동백꽃은 4.3 당시에 힘없이 쓰러져간 희생자에 비유돼 4.3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죠. 4.3 평화공원에 도민들이 기증한 동백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 부지한 동백나무를 4.3 평화공원으로 옮겨 심기 위해 흙을 파냅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게 단단하게 줄로 묶은 뒤 조심스레 나무를 옮깁니다. 20년 전 공장을 지으며 동백나무를 심었다는 고영만 씨는 4.3 평화공원이 동백을 기증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직원 중에는 4.3 관련 유가족도 있습니다. 이 동백나무 기증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소나마 4.3 희생자들이 넋을 위로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도민들을 상대로 동백나무 기증을 받은 4.3 평화공원은 도민 56명이 기증한 동백 1,200여 그루 가운데 이식해도 문제없는 300그루를 선별해 공원 내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기증받은 동백나무들을 4.3 평화공원 부진의 8곳에 골고루 나눠져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동백나무를 현장 답사를 통해 선별한 뒤 앞으로 4.3 평화공원에 3년 동안 식재해 나갈 예정입니다. 4.3 평화재단은 평화공원을 동백꽃의 명소로 만들어 방문객들이 동백꽃을 보고 4.3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겠다며 연중 동백나무 기증 신청을 받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희생자 추념일이 앞으로도 지방 공휴일로 계속 지정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의회 강성균 의원은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지정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공휴일로 지정돼도 제주도와 행정시, 지방의회 등 지방 공무원들만 휴무가 가능해 국가공무원과 민간 영역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제주 지역 조합장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가 됐습니다. 현직 조합장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 조합 운영에 변화를 기대하는 조합원 민심이 읽히기도 하지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알기가 어려운 깜깜이 선거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당선인들이 당선증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 지역 당선인 32명 가운데 18명은 새롭게 선출된 초선 조합장입니다. 현직 조합장은 4명이 무투표 당선됐지만 경선에 나섰던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이 낙선했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위기감이 높아진 데다 구태의연한 일부 조합장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그다음 직원과 우리 조합이 함께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농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번 과제로 냄새 및 분뇨 문제 해결하는데 전적으로 앞장설 것이며 하지만 이번에도 정책 토론회 없이 전화와 공보물 등으로만 선거운동이 제한되다 보니 평소에 조합원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조합 직원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길이 좀 많이 막혀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6건과 관련해 당선인 2명을 포함해 26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조합장 2명이 당선 무효돼 재선거를 치렀던 만큼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추진으로 토지를 수용당했던 일부 토지주들이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양모 씨 등 6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 인허가 처분이 취소된 만큼 인가 처분을 전제로 한 화해 권고 결정은 정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던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재판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육교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0년 전 사건 발생 직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경찰이 증거를 보강하면서 구속됐습니다. 박 씨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박 씨의 택시와 옷에서 발견된 피해자 이 씨의 옷 섬유와 같은 시로라기. 하지만 변호인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시로라기 역시 이 씨의 옷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른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오른 또 다른 인물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범인을 특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하고 저희도 뭐 직접적인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뭐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논리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음 달 4일에 열릴 공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재판이 10년 만에 열린 가운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공항공사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시 자회사 소속으로 보내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줄고 복리후생비 등이 삭감됐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 의회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 대금을 면제하는 조례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가 양식장 염지하수 대금을 면제하는 것은 표심을 의식하는 것이라며 모든 지하수 이용자에게 대금을 부과해 지하수의 공적 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외벽 60제곱미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기계실의 온도 조절 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농성 천막 철거 과정에서 연행됐던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서귀포시가 반대 측 천막 철거를 위한 강제 대집행에 나서자 쇠사슬을 천막과 몸에 연결해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면허 반납 실적은 저조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467건, 2017년 529건, 지난해 52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